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원의 동안거 천막결사가 6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상월선원을 찾아 수행결사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BBS 불교방송의 제4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단편 영화와 유튜브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환경보호와 갈등 치유 등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외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서는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 굿월드 자선은행이 필리핀 쓰레기 마을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비보살행을 소개합니다. 경북 포항 불교계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엔 전통 사찰들이 적용돼 불교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정안을 통해 전통 사찰이 빠지면서 보완되긴 했지만 불교계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독산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또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또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런 지혜를 모아보고자. 임진왜란 주요 전적지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독산성뿐만이 아닙니다. DMZ를 비롯해 가야 고분군, 갯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유산 타이틀을 거머쥘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관광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국내 유일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가 주관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전략과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비슷한 지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서 유산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 지정이 된 이후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담당 체계가 안 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되면서 효과적인 예산 투입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석굴암과 불국사를 비롯해 7개 산지 승원 등 다수 세계유산을 보유한 불교계는 지원은 곧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사찰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불교계의 의사를 존중해 법이 포괄하는 세계유산안에 전통 사찰은 제외시켰고 불교계도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해 문제는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종교단체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종교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존 관리되도록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내용을 마련하였고, 그러나 정작 전통사찰이 특별법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제외되자 불교문화유산이 국가 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는 BBS 기자와의 면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유산 각각의 형평을 고려한 보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6월 20일 문화재 지킴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 연합회는 국회에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재 지킴이 단체는 120여 곳, 회원 수만 8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재 보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문화재 지킴이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정진이 승속의 경계를 허물고 초발심을 다잡는 수행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을 방문한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수행결사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위례 상월선언 아래 마련된 임시 법당의 수행 정진 열기가 아랫목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동안거 결제 한 달을 기점으로 하루 참배객들이 처음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원력을 모으는데 승속의 구분이 따로 없는 수행 결사의 현장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상월선언 수행 정진에 비구니계도 가세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선언 법당을 찾아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 추위를 잘 견디시고 병나지 않으시고 잘 회양하시기를 오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불교의 수행가풍이 이 상월선언을 토대로 해서 만대에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2대 비구니회 집행부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중의 비구니 스님들도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동안거 해제 뒤에도 상월선언 수행 결사의 정신을 6천여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단의 한 축을 이루는 우리가 이 상월선언의 수행 정신일까요? 그를 저희도 잘 지속시켜가는 게 중요하죠. 은사 스님의 고행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제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자 모임인 해봉 문도회가 상월선언을 찾았습니다. 맞상좌 탐문 스님은 자승 스님이 평소 자주 했던 수행이 곧 포교란 말을 떠올리며 출가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새삼 되새겼습니다. 사부 대중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원만 회양하십시오. 스님 사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상월선언은 연말을 앞두고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 법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월선언은 외호 대중이 대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수행 결사의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국제템플스테이관 본관 2층에서 국제템플스테이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는 통도사 주제의 현문 스님을 증명 법사로 관음보살 부처님을 모시는 전통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도사 주제의 현문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관 정식 낙성에 앞서 먼저 부처님을 모시고 여법히 점안식을 봉행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관 개관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은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숙박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BBS 불교방송의 제4회 영상공모전 산 따라 물 따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편 영화와 유튜브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환경보호와 갈등 치유 등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주우며 여주 신륵사를 탐방하고 티격태격 다투던 모녀가 북한산 중흥사에서 화해를 합니다. BBS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의 환경부 장관상은 아이고전론의 유튜버 강산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중앙승가대 1학년인 학생 동아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다양한 또 사찰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어디든 놀러 가실 때 저는 지금 중앙승가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고 학생이라 사실 가진 게 없어서 승부낼 거는 드라마하고 커플카시다 생각해서 그냥 드라마에 집중을 했던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자연에 깃들다를 출품한
영상 제작팀 플라이 아라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상은 삼천리 금수광산을 제작한 정성기 씨가 수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상 등 모두 13편을 심사한 심사위원장 오심 스님은 올해는 단편영화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요즘은 단편영화, 기행,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을 빌거나 요새 대세가 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시상에 참여한 정보기관의 대표자들 또한 빼어난 자연과 사찰, 그 안에서 이뤄지는 화합과 상생, 공생의 주제들이 돋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하지만 우리가 사는 또 세상을 또 함께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데는 자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 두 모녀가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특히 수상작들을 통해 산과 강은 물론 바다의 장엄한 풍광과 함께 전통 산사가 자리 잡은 국립공원 등 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상하고 딱 맞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영상에도 바다가 나와서 참 아름다운 또 국립공원 모습들이 또 이 산사들과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내년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불교와 힐링이 접목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BBS 모바일 앱,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도 불교와 힐링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시켜 왔습니다. 작은 콘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시대. BBS 영상 공모전은 이제 뛰어난 영상에 빼어난 주제의식을 갖춘 수작들을 배출하며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건하기 전 왕이 되길 기도했던 강원도 고산군 설복리의 서광사가 복원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서광사 대웅전과 심검당, 응진전을 비롯한 건물들을 원상 복구한 뒤 지난 10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고려미술창작사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불상과 탱화, 향로, 향압, 촛대, 청자꽃병 등 비품과 도구들도 새로 제작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문화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가 가능할 만큼 정상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에 세운 유아교육시설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필리핀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서는 산페드로시 쓰레기 마을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해 인류회를 펼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의 해외 구호 활동을 소개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150km 떨어진 외곽에 자리한 산페드로시 사우스 사이드,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우는 빈민촌입니다. 비좁은 골목을 들어서자 쓰레기와 고인물들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곳곳에 폐자재를 이어붙인 판잣집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기에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고철과 재활용품을 팔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이곳은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런 곳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구덜드 자선은행이 유아교육시설인 데이케어 센터 3곳을 잇따라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국적과 종교, 인종을 뛰어넘어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교육과 의료 사업을 위해 2001년 설립됐습니다. 2016년 조계동 제19 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이 대표로 추대되면서 불교계 어린이 국제개발구호단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는 스님 앞에 살갑게 안기는 아이들. 빈민가 어린이들답지 않게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느니 바로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덕문 스님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크 센터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보셨겠지만 지붕 개당이라든가 또는 호적 만들어주기 운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교까지 꾸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줄 세우며 알뜰히 보살피는 한국인 여성은 구덜드 자선은행 필리핀 매니저 명나연 씨입니다. NGO 봉사자로 10개월 전 필리핀으로 파견된 명 씨는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데이케어 센터 3곳에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필리핀 교육 현장을 느껴보니 구덜드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구덜드 자선은행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Daycare Center for 6 years. I was so glad that I was the one who taught here. I love the kids, also as well as the parents, and also the place. So I hope the Good World sponsors will continue supporting our kids here. Nung hindi pa po nag-aaral yung anak ko, marami po siyang hindi alam. Ngayon po, nung pinapasok mo namin siya dito sa Daycare Center. 아무도 돌보지 않아 불모지나 다름없는 필리핀 산페드로시 쓰레기 마을. 구덜드 자선은행이 펼치는 사랑의 손길이 필리핀 빈민가에서 희망의 기적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가 다양한 자비 나눔과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주 모악산에 자리한 수행포교도량 금서남은 신행단체 자비공덕회를 발족해 부처님의 보살행 실천에 나섰고 전주불교연합회는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전주불교계의 훈훈한 자비보살행 소식,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전합니다. 활발한 복지포교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금서남이 송년법회와 더불어 자비공덕회 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금서남 신도의 주최로 열린 송년법회는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사와 법어, 공로상 수여, 자비공덕회 기금 전달과 발언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해년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신심히 견고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계기로 오늘 송년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서남은 올해 매향 20주년을 맞아 매향과 인연이 있는 불자들의 뜻을 모아 자비공덕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비공덕회는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매향 2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20년을 어떤 방향으로 불자들과 더불어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금서남 자비공덕회를 오늘 발족하게 됐습니다. 자비공덕회 초대 집행위원장 소임을 맡은 김용상 거사는 자비공덕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비공덕회가 발족했는데 앞으로 이 자비공덕회가 잘 발전할 수 있으려면 화합과 단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전주불교연합회는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김장 나눔을 펼치고 있는 전주불교연합회는 김치 20kg 100박스를 지역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과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 불교의 중흥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불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이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주 BBS는 강정 해군기지 군법당 해관사의 수요법회에 참석해 군장병들에게 피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박태진 제주 BBS 본부장은 해관사 선제법사에게 앞으로 포교의 황금어장이자 한국불교의 미래인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송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제법사는 군포교에 관심을 가져준 제주 BBS에 감사하다며 방송을 통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불법 홍보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충북불교대학 초흥동문회는 지난 10일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불기 2563년 초흥동문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과 박종광 초흥동문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화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불교대학 동문은 내적으로는 항상 본인의 진행을 점검하여 정진력으로 하도구 삼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자비의 화신을 투영하는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참된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불교계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져 온 팥죽 나눔은 포항만의 특별한 연말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금방 만든 팥죽을 받아든 시민들이 맛있게 한 그릇 먹습니다. 팥죽이 끓고 있는 대형 가마솥 옆에서는 죽에 들어갈 새알 빚기가 한창입니다. 떡볶이, 오뎅, 팝콘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준비한 사람도 먹는 사람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네, 오늘 와이프하고 시내 옷 보러 갔다가 우연히 팥죽 이거 하는 거 보게 됐는데 동지라고 주시는데 되게 따뜻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난 실주 와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요. 지준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이 받고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못 견디어서 팥죽 드시고 액난을 물리치시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주말 포항 중심상가 일대에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업연합회 회원사찰 스님과 신도들, 신행단체가 중심이 된 행사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불교계가 힘을 합쳐 온정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팥죽 행사에 통해서 포항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더욱 활기찬 포항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진이라든가 모든 포항의 애군이 이것으로 소멸되기를 기원하게. 이날 현장에 설치된 가마솥과 각 사찰에서 미리 만들어온 팥죽 등 5,000인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사업연합회와 함께 행사를 주관한 포항 불자기자회는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시민 참여형의 동지 행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저희들이 마련한 그 동지 팥죽을 드시고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다 떨쳐버리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년은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시민들한테 또 팥죽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장소를 한번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성 담긴 팥죽 한 그릇이 포항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가기관이 편찬한 것이 아닌 개인이 쓴 최초의 지리지인 동국여지지가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 중기 학자인 반계 유형원이 1656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지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옮겨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도서들을 한자리에 모은 나다움 책장이 전국 5개 초등학교에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용인 서원초등학교와 목포 부주초등학교 등 전국 5개 초등학교에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주는 어린이 도서를 모은 나다움 책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보다 18억 원이 늘어난 2,61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과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도 마련되는 셈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교계가 소외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